네.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네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 때문에 줌 유료로 가입해서 지금 제가 소영이 보이저님 해주시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 몇 분이세요 지금? 정규 멤버는 저 포함 셋. 근데 이제 뒤에 또 다른 제가 동네에서 다른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동네 인싸시네요. 제가 거기 입주자 대표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하고 계속 모이다 보니까 인싸 저랑 어울리지 않는 단어. 근데 하다 보니 그러고 있으면 지금 몇 개를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북한산에 다녀왔습니다. 우와. 거기서 또 등반 모임을 또 하자는 분이 계셔서 활발한.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조용히 정말 화초처럼 책 읽는 사람인데 잠깐 이거 지금 이런 말들이 다 녹화되고 있군요. 네. 부끄럽네요. 앞에 건 다 제가 지우고 잘 올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10일 세컨드 플로어 클라라와 태양 가조의식으로 님의 작품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곽희님 제 앞에 나와주셨고 민성님 온라인 접속해 주셨습니다. 보이저님 아마 회의 끝나시고 나면 접속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동광님도 아마 시간 되시는데 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경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난번 그 베이스마트 시간에 들어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네. 경민님 너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혼자 오시기에 다른 사람도 있어서 좀 눈치 보인다 싶으면 그분들 다 데리고 접속하셔도 다 품을 수 있게. 계속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면 한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너 혼자 밥 먹어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야기에 이 소설책에 대한 진짜 끝에 있는 줄거리까지 다 오늘 빨리 먼저 공유를 하고 시작할게요. 예. 이 내용은 사실 내용을 다 알고 얘기하면 훨씬 재밌는데 너무 좀 처음부터 얘기 다 꺼내놓고 하면은 혹시 스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렸는데 그래서 화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근데 내용 줄거리 다 얘기하고 진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좀 깊게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랩업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다루면서 저는 인간과 기계에 대한 두 존재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가 발달하고 있죠. 또 인간도 기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된 인간 그리고 인간화된 기계라는 것이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간화된 기계란 기계화된 인간이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 뇌에 막 전뇌 같은 거 삽입해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 얘기했었죠. 먼 미래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기계적인 조치들 혹은 유전자 변형 조치들.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쉬운데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그 존재만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살아갈 세상, 경쟁이라든지 또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죠. 근데 이게 문제는 단순히 조금 더 지식을 공부하고 조금 더 이제 편리한 도구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인간성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화된 기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인공지능이 진짜 놀랍게 발전하고 있죠. 근데 이 기계는 인간과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모든 편견을 버리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좌시하지 않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음인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변치 않죠. 태어남과 죽음이 없고 그리고 망각되어가는 기억도 없고요. 그래서 변치 않는 어떤 그 속성을 가졌을 때 그 기계가 바라보는
인간 세상 그리고 기계가 바라보는 또 그 자기의 존재에 대한 것도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소설은 클라라의 시각으로 쓰였지만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특별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선악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기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만약 그 기계가 똑같은 인간처럼 감정과 인지 능력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몹쓸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과거의 흑인을 마치 동물처럼 대했던 것처럼 저희는 기계를 굉장히 함부로 대하죠. 감정을 투여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만족할 때,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될 때 긍정적으로 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계를 바로 적대시하는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만약 기계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 기계가 가지고 있는 연산적인 힘은 인간을 훨씬 뛰어넘잖아요. 그 기계는 인간을 어떻게 대할까? 그 기계는 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눌 텐데 변화, 변질, 변모 여러 가지 말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변화하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상대적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존재는 어떤 절대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기계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떤 가치를 좀 더 숭고하게 여기는가? 근데 그 숭고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인간에게 더 부여되어 있는가? 기계에게 있는가? 이런 얘기도 저희가 뒤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물 구성도 지난번 갖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 이제 클라라가 가장 중심에 있고 그 클라라의 인간 친구인 조시가 있죠. 클라라가 숭배하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시와 계속해서 비교되는 어떤 존재로서 나오는 이제 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조시 엄마 크리시, 릭의 어머니 헬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펠이라는 존재 오늘 다 열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클라라와 연관짓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소설 전체 6부로 구성된 내용을 이제 가득 채우게 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흥미있는 4, 5, 6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 2, 3부 내용 간단하게 지난번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이 책은 클라라가 주인공이고 클라라의 시각으로 클라라가 화자로서 전개됩니다. 클라라는 한 14살 정도 14살쯤 되는 소녀 AF입니다. Artificial Friend라고 하는 부유층이 소유해서 가지고 노는 고급 인공지능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클라라가 매장에 자기가 전시되어 있죠. 근데 클라라는 이제 옆에 로사라는 어떤 똑같은 모델과 이제 비교되면서 클라라의 특징을 좀 더 부각하는 형태로 작가는 전개해 나가는데요. 클라라는 자신이 전시되는 그 창가에서 자신을 전시하는 어떤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창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외부 세계를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습득합니다. 그러면서 클라라는 점점 옆에 있는 로사와는 다른 존재로 발전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클라라는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생명의 근원,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어느 날 클라라가 소녀 조씨를 만나게 됩니다. 조씨가 이제 매장 앞을 지나다 클라라를 본 것이죠.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호감을 가졌고 조씨는 너를 데리러 오겠다, 즉 구입하러 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조씨가 오랫동안 오지 않게 되고요. 그 중간에 다른 어떤 손님이 클라라에 관심을 가져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클라라가 그 매니저는 눈에 보이죠. 노골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 구입이 성사되지 않게끔 됩니다. 매니저에게 어떤 좀 경고를 받게 되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조씨가 병약한 소녀인데 지병이 또 도져서 나올 수가 없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바로 자기 어머니 크리시를 데리고 클라라를 데리러 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입이 돼서 클라라는 그 조씨와 크리시의 집으로 가게 된다까지가 1부의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이제 클라라와 조씨의 우정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에 발제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역시 섬세해요. 뭐가 섬세했냐면 클라라와 조씨가 마냥 친해지는 이야기로 내용을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소설을 이 소설에서 가즈오 이시구로가 그려내는 캐릭터는 모두 그렇지만 이 조씨를 놓고서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 중에 그 클라라가 조씨가 자기와 어렸을 때부터 우정을 쌓아 나가고 미래를 약속한 어떻게 보면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닉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된 닉은 여기서 말하는 강화 조치를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씨는 강화 조치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몸이 약합니다. 근데 이 강화 조치는 어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유전자 어떤 변형 같은 어떤 조치인 것이고 그 조치를 받으면은 굉장히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어떤 낮은 확률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면 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조씨의 언니 셀이 있었는데 셀은 그 조치를 받고 후유증을 앓다가 죽은 상태, 사망한 상태입니다. 근데 조씨는 그 어머니 크리시는 조씨에게 또 그 조치를 취한 거죠. 근데 역시나 조씨도 셀처럼 부작용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 몸이 아픈 거고요. 닉은 그 강화 조치를 받지 않은 이 시대의 이 세대, 이 어린 세대에서는 그렇게 강화 조치를 받지 않은 이들이 소수인 듯합니다. 그래서 닉은 그 강화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은 어, 바로 이웃에 붙어 있는 집이 두 집밖에 없는 어떤 좀 외진 곳에 살고 있어서 친한 관계입니다. 강화된 아이들끼리의 교류 모임을 통해서 지능만 똑똑한 게 아니라 육체적인 능력만 훌륭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그 사회관계 능력도 함양해야 된다. 이런 또 그런 강화된 아이들끼리 상류층끼리 어떤 모임이 또 있습니다. 거기 그 모임이 조씨의 집에서 열릴 차례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조씨가 클라라와 닉을 데려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좀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닉도 그 강화된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그 어떤 소외됨을 당하고 특히 클라라가 그 모임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곤혹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좀 섬뜩한 것이 조씨가 클라라를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조씨가 닉을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조씨는 이 강화된 아이들 사이에 속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 굉장히 섬뜩했어요. 뭐냐면 지금 이 구도를 보면 강화된 모임, 아이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조시, 닉, 클라라가 서로 이렇게 두 양분되는 것 같은데 또 양분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조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끔찍한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줘야 돼. 그래서 나는 거기에 혼자 있는 거 너무 끔찍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모임이 딱 되면은 다릅니다. 닉과 클라라가 한 부류에 있고 강화된 아이들의 조씨가 들어있는 모습처럼 돼요. 이건 무슨 심리지? 그래서 읽다 보면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조씨는 만약 닉과 클라라가 없다고 한다면 이 강화된 아이들과 구분이 지어져요. 왜? 나는 부작용이 있는 강화 조치를 했지만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고 이 아이들은 부작용 전혀 없이 강화에 성공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수가 되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거리가 먼 존재. 닉 강화 조치를 받지도 않았고요. 클라라 이건 인간도 아닌 AF입니다. 이들이 있게 되면 내가 오히려 더 가까이 속할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을 닉과 클라라를 이용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되게 섬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부를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클라라와 조시의 우정이 쌓여가는 이야기라고 단순히 얘기했는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우정이 쌓여가는 모습도 있어요. 조시의 방에서 이 단추 소파라고 표현되는 이 소파의 뒤로 이렇게 뒤를 바라보게끔 이렇게 둘이 걸터 앉아서 그 창으로 해가 넘어가는 장면을 바라본다라든지 아니면 어머니 클리시가 차를 타고 출발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라든지 되게 아름답고 서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화된 아이들의 교류 모임이라는 이 에피소드에서는 굉장히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오히려 클라라를 그 강화된 아이들이 굉장히 좀 짓궂게 굴거든요. 그런 클라라를 구해준 건 닉입니다. 오히려 닉이 기질을 발휘해서 거기에 있는 모임 있는 한 아이에게 야 너도 뭐 잘난 체 하지만 사실은 막 애착 인형 가지고 다니는 좀 그런 면도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오히려 시선을 돌리면서 클라라가 빠져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닉과 클라라의 사이에서는 그렇게 서로 상호 어떤 도움을 주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조시가 클라라를 어떤 위험에서 구해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을 정말 다 읽다 보면 그리고 조시가 닉을 구해주는 장면도 없고요. 오히려 둘 간의 유대관계, 닉과 클라라는 조시를 중간에 두고 경유해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상호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면이 있다 알 수 있고요. 또 2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폭포, 모건 폭포라고 나오는데요. 모건 폭포로 여행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원래는 크리시가 딸 조시 그리고 딸의 AF인 클라라 그리고 멜라리아라고 하는 가정부 이렇게 넷이 갈 계획이었는데 조시가 몸이 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조시를 못 가게 합니다. 멜라니아는 조시를 돌봐야 되니까 역시 못 가죠. 그래서 크리시와 클라라가 둘이 폭포를 보러 가는 굉장히 좀 엉뚱한 조합.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크리시가 어떤 의도가 있었고요. 이 대목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읽었을 때 고키님이 무섭다라고 무섭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시키잖아요, 클라라. 맞아요. 따라해보라고 하고. 그게 되게 맞아요. 되게 무서웠어요. 일부에서 보면은 이 클라라를 구입할 때 또 크리시가 클라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 딸 조시처럼 걸어봐. 막 이런 거 요청해요. 그리고 폭포에 가서도 같은 요청을 하죠. 여기 조시가 있다면 어떻게 했을지 그렇게 행동해봐. 그렇게 앉아봐. 말해봐.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크리시는 클라라에게 조시처럼 해보아라 라는 명령을 자꾸 내리죠. 잘하면 또 잘한다고 이렇게 해주다가 갑자기 또 돌변합니다. 섬뜩하게. 도대체 뭐지? 싶죠. 뭐지? 싶죠. 그 내용 4부에서 모두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둘이 크리시와 클라라가 폭포를 보고 돌아옵니다. 근데 뭔가 좀 기묘한 기류가 있어요. 어떤 가족여행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뭔 기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3부 이야기입니다. 3부에서는 이제 조시와 릭이 다툽니다. 이유가 뭐냐? 이 둘이 노는 방식은 그 조시의 방에 조시가 몸이 약하니까 릭이 와서 함께 노는데 조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릭이 거기에 이제 대화를 채우는 이런 놀이를 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조시가 조시의 이제 엄마에 대한 또 릭의 엄마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릭이 이제 글을 쓰죠. 근데 글을 쓸 때 릭이 이런 내용을 씁니다. 조시가 그 엄마에 대해서 약간 원망하는 내가 아픈 건 엄마 때문이야. 약간 이런 내용의 글을 쓰는데 그들이 크게 다툽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크게 사이가 벌어져요.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클라라는 원래 이제 집 안에만 있는 장난감이 그렇잖아요. 밖에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데려갈 때만 갈 수 있고 근데 집 안에만 있는데 옆집에 있는 릭의 집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클라라는 그의 어머니 헬렌을 만나게 되고 이 헬렌과 이야기를 통해서 릭이 강화 조치가 되지 않았 강화 수술을 받지 않게끔 헬렌이 그때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은 릭이 그 좋은 학교에 가서 어떤 그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지만 경쟁이 안 되죠. 강화 조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진 수를 다 쓰기 위해서 과거의 애인이었던 나중에 보면 그 벤스가 됩니다. 과거 애인에게 그 애인이 그 학교의 어떤 장학재단 같은 거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전형으로 강화 조치 받지 않은 몇몇 아이들을 그렇게 들여보내주는데 손을 써주게끔 하려고 열심히 좀 도움을 머리를 지금 쓰고 있다.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닉의 집을 오가던 클라라는 이제 헛간을 발견하게 되죠. 이 헛간이 아까 그 방에서 해를 바라볼 때 헛간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클라라는 이 헛간에 태양이 질 때 잠시 머문다. 헛간에 가면 그래서 태양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시와 닉을 화해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조시가 계속 몸이 약하기 때문에 클라라는 이 헛간으로 가보게 됩니다. 닉이 도움을 받죠. 거기서 클라라는 조시의 회복을 바라는 어떤 기도를 속으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쿠팅스 머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매장에 있을 때 한번 이 쿠팅스라는 이런 브랜드를 달고 있는 기계가 와서 아마 이제 공사하는 기계인 것 같아요. 매연을 확 내뿜는 바람에 태양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을 저해하는 것은 쿠팅스 머신. 그래서 태양이 조시를 좋게 해주려면 태양이 바라는 것도 해줘야 되는데 태양이 바라는 게 뭘까? 쿠팅스 머신을 없애라. 음.
그렇게 클라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라가 코팅스 머신을 해야하면 태양은 조 씨에게 도움을 줄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상호 간의 교환 관계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클라라 스스로가 코팅스 머신에 제거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지요.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고요. 클라라의 노력으로 조시와 닉이 이제 화해를 합니다. 근데 조시의 병세가 굉장히 심해져요. 이날 굉장히 내용도 섬뜩한데 병세가 심해지니까 조시가 클라라에게 너 말고 엄마 오라고 막 하면서 굉장히 좀 차가운 말을 하죠. 투정을 부리는 말을 하죠. 그리고 크리시가 나타나는데 클라라를 옆으로 확 밀칩니다. 그래서 클라라는 그러니까 막 벽에 부딪히는 정도. 이제 크리시 입장에서는 딸이 정말 아프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달려온 거고 그 전에 먹은 뽀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애틋한 그런 게 있었죠. 근데 클라라 밀치고 조시에 가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클라라는 그냥 객관적으로 덤덤하게 바라보는데 보는 사람 입장은 되게 아픕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3부 전체의 내용은 이제 새로운 인물들 등장합니다. 닉은 앞에서 나왔는데 닉의 엄마인 헬렌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헛간이라는 존재와 코팅스 머신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어떤 태양과의 클라라의 은밀한 어떤 기도, 계약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됐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조시가 아팠을 때는 사실은 조시와 크릿이 정말 엄마와 딸 간의 관계 안에 사실 클라라는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4부. 이 소설은 4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4부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1, 2, 3부를 통해서 작가가 축적했던 모든 비밀들이 사실 이 4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잘 전달해 볼게요. 카팔디의 집으로 가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카팔디 집으로 가는 이 차에는 지금 크리시, 헬렌, 그다음에 닉, 조시 그리고 클라라 이렇게 5명의 차를 타고 갑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용무가 따로 있습니다. 크리시와 조시, 클라라는 카팔디를 만나기 위해 가고 있고요. 닉과 헬렌은 벤스를 만나기 위해서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카팔디를 만나러 가는데 카팔디는 조시의 초상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초상화를 만들고 있고 이 사람을 좀 주기적으로 만나서 다양한 각도의 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앞에서 잠깐 언급이 돼요. 근데 이 사진을 찍는다는 게 사실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이 카팔디의 집에서 지금은 헤어져서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조시의 아버지 폴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클라라를 만나게 되거든요. 폴은 처음부터 이 조시의 초상화 작업을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도대체 이 초상화가 뭐지? 이제 궁금증을 이제 쌓고 있는데요. 카팔디의 집에 가서 클라라도 이 카팔디가 뭔가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조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보에 갔는데 일종의 시험 같은 컴퓨터를 혼자 보고 있는 테스트 같은 걸 보게 돼요. 이제 그런 시험을 이제 거치면서 클라라도 뭔가 조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말 점검을 받죠.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 조시의 초상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카팔디는 일종의 인형 제작자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그린 조상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초상화라고 했지 사실 무슨 내용이 조각가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마치 이제 조각가처럼. 근데 되게 이 장면 충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조 씨를 이게 꾸준히 데려가면서 조 씨의 세부적인 걸 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확인한 이유가 조 씨랑 똑같은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외형이 똑같아. 조 씨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막 병약하고 이런 거에 자꾸 마음에 걸려서 네네. 그 모든 게 완벽한 뭔가를 만들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유사히 가셨어요. 이게 역시 충격적인데요, 근데? 역시 인문학적인 소양이 깊으셔서 충격적이다. 엄마가. 그렇죠. 근데 이게 로봇이에요. 그리고 이 로봇은 클라라가 보기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의도가 이제 드러났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제가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계를 바라볼 때는 그 기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걸로 본다. 카팔디는 조시의 하드웨어까지는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럼 어떡할 거냐? 조시의 내면. 겉에는 만들어줄 수 있는데 네. 똑같이 빚어서 사진 열심히 찍어서 세밀하게 정말 나노 수준까지 똑같이 만들면
뭐 계속 접근하면 조시랑 똑같은 정말 구분이 안 되는 로봇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내면, 생각, 그리고 조시의 어떤 행동의 아주 작은 것들, 그때그때 튀어나올 조시의 어떤 말들, 그런 것들은 클라라를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 그림을 얘기하면 뭐냐면 크리시는 아이들을 강화 조치를 합니다. 잘못된 후유증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강화 조치를 합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안 하면 정말 내 아이는 2류, 3류의 삶을 사는 게 거의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도. 크리시는 첫째, 둘째에 다 강화 조치를 시키는데 셀이 강화 조치를 받았을 때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시에게도 그 조치를 시켜요. 근데 조시도 후유증을 앓고 있어요. 그때 크리시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조시가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죽게 되면 그럼 자기는 이제 미래가 없는 거야. 내 자식을 그렇게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결국 자식을 위한 삶, 자식의 어떤 그 생을 뒷받침하는 걸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데 그래서 내 아이들이 특히 조시가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 리스크가 있는 선택을 했는데 만약 조시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만약에 죽게 되면 그럼 자기는 이제 의미가 없고 죄책감이 여러 가지 휩싸여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리시가 선택한 건 뭐냐면 조시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조시를 이어가는 겁니다. 조시가 죽는다 하더라도 조시가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크리시가 생각하는 지금의 전체의 그 그림이었어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카팔디인 거고. 그래서 이제 카팔디는 완전히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믿는 하나의 어떤 상징인데 조시의 외형은 이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으니 조시의 내면을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외형을 그렇게 복제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내면을 복제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 내면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이 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정말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조시도 그 존재에게 완전히 내면을 다 열어 보여야겠죠. AF인가 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AF. 그리고 정말 세밀한 것까지 보고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AF. 그래서 클라라가 앞 일부에서 클라라는 정말 그 매니저가 놀랄 만큼 되게 남다른 학습 능력,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심지어 사람이 웃고 있어도 왠지 모르는 슬픔도 있어요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AF예요. 크리시도 이제 그거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조시 옆에 있게 한 거고 계속해서 그 모건 폭포에 가서도 시원한 거네요. 그쵸. 클라라에게 조시 좀 해봐라고 얘기했던 것이 네가 과연 조시를 이어갈 수 있는 내면을 정말 그렇게 잘 복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거죠. 그리고 크리시도 깜짝 놀랄 만큼의 어떤 클라라가 모습을 보였죠. 여기 카팔디 집에 와서 테스트를 한 것도 사실 그런 것들이죠. 네가 지금 잘 조시의 소프트웨어, 조시의 내면이라는 것을 네가 정말 잘 학습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지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시가 죽게 되면 클라라는 그 자기의 하드웨어를 버리고 클라라의 소프트웨어만 가지고서 카팔디가 만들고 있는 그 하드웨어 속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시가 되는 거예요. 아, 본인의 하드웨어를 버리고. 네. 그 장면도 나와요. 나중에 아마 제가 이제 잠깐 읽게 될지 모르겠는데 크리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조시를 이어가 달라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가 조시를 이어가 줘야 돼. 그때 이제 클라라가 물어요.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되죠? 그때 이제 크리시가 약간 선뜻한 얘기를 하죠. 아마 뒤에 제가 준비한 것 같으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가장 충격적인 이 이야기의 메인 플롯입니다. 제가 볼 때. 극성 엄마의 삐뚤어진 사랑인가요? 근데 이게 삐뚤어졌을까라는 거는 제가 뒤에 가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누는 걸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꼭 그렇게 많은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 사회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뭐냐면 자,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해. 근데 그 아이의 외면과 아이의 내면을 완전하게 복제해 놓으면 그게 내 아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어떤 세계관인 거죠. 저는 완벽하다. 네.
그 만약에 조씨 되게 엄청 공각기동대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의 시대가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죽어가는데 네. 몸은 죽어가지만 정신은 있으니까 정신을 갖다가 어딘가에 기계 속에 옮겨는 거는 사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맞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조씨는 죽는 건 죽는 맞잖아요. 건데. 예. 맞고 얘를 따라해서 똑같이 흉내내는 누군가에게 자 오늘부터 너는 조씨라고 부를 테니까 조씨 인형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이제 네가 조씨야. 응, 이건 약간 좀 근데 조씨는 저기 죽었잖아요. 진짜 죽었죠. 조씨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반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냐면 조씨가 죽었는데 죽은 거는 조씨의 육체 아니야? 그러니까 조씨가 죽었는데 죽은 건 조씨의 육체고 조씨의 육체는 지금 똑같이 복제해놨어. 조씨의 육체를 똑같이 하드웨어에 복제한 건 성립이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조씨는 저기 죽었어. 그럼 죽은 건 뭐야 도대체? 그 조씨라는 그 영혼이라 말하면 또 이제 너무 종교적이니까 조씨의 어떤 정신, 조씨의 기억, 조씨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 그거 그래서 내가 미리 굉장히 학습력이 뛰어난 AF를 통해서 다 복제해놨어. 그리고 조씨가 살아있을 때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는데 이거는 이제 조씨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의 동일성을 가졌다고 검증이 됐어. 그 검증이 된 그 내면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 두 가지 결합만 하면 물론 그게 원래 조씨냐고 얘기했을 때 원래 조씨는 아닌데 원래 원래 조씨는 아니지만 어쩌면 조씨보다 더 뛰어난 조씨일 수 있다는 거죠. 부작용이나 어떤 그런 안 좋은 점 다 제거돼. 어차피 처음부터 본연의 조씨는 아니잖아요. 난 이 이야기가 깔고 있는 배경에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흐름에 그것도 있어요. 원래 본연의 조신도 아니잖아. 강화 조치를 받았잖아 이미. 본연의 태어났을 때 모습이라고 하면은 사실 닉 같은 존재인데 조씨는 이미 강화 조치를 받은 상태예요. 또 받은 그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육체를 중심에 두고 강화 조치를 받았다는 건 기계화된 인간인데 아니 처음부터 그냥 기계가 그 인간의 요소를 가져와서 더 완벽한 모습으로 만드는 건 사실 1단과 2단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전히 본연의 모습과 얼마나 가깝냐를 따지면 이미 멀어진 거 아니야라는 질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크리시의 생각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 그 생각을 반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크리시는 자기의 그 자녀, 딸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조씨마저 잃으면 크리시의 삶은 파괴되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그런데 크리시가 조씨를 강화 조치를 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가? 사실 크리시는 조씨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기 욕심 아니고 정말 조씨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강화된 아이들의 교류 모임이나 리익이 매번 처하게 되는 어떤 그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그 질시 그리고 편견 강화 조치도 받지 않은 무능한 존재로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그래서 그런 닉을 강화 조치시키지 않은 헬렌의 어떤 그 계속해서 이제 곱씹어지는 후회를 보면 크리시의 선택은 비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난할 수 없어요. 근데 크리시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는데 그래서 크리시는 이 확률에 의해서 확률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지금 조시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렸어요. 그때 크리시가 선택한 이 선택, 크리시의 어떤 초상화라고 불리는 크리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로봇의 존재를 만든다. 그 로봇의 존재를 만드는 것까지도 또 생각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드웨어는 카팔디가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클라라가 만들게끔 해서 마지막에 이거를 결합해서 조시가 사라진 이후에도 조시와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그려나간다. 준비한다. 어디에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전쟁의 내용에서 너무 충격적인데 어느 부분을 깨고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질문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클라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씨를 계속 이어가 줄래라는 크리시의 말에 클라라도 나는 조씨가 건강해지게 만드는 것만 생각해 왔는데
만약에 조시가 잘못됐을 때도 내가 그 초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조시를 이어가는 것 그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크리시가 이제 클라라를 좀 안아주는 장면까지 이어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섬뜩하죠. 클라라와 폴의 이야기도 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태양에게 약속했어요. 푸팅스 머신을 내가 제거하겠다고. 근데 도시에 갔잖아요. 도시는 푸팅스 머신이 있는 곳이에요. 클라라가 이제 크리시가 조시랑 함께 있게 되니까 클라라랑 폴이 왜냐면 폴이 사실 그 조시를 데리고 나갔어. 카펠 집에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조시에게도 뭔가 더 얘기를 해줄 얘기가 있다. 근데 이제 폴이 약간 곤란해지 답하기도 곤란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크리시가 조시랑 얘기를 하게끔 둘이 이제 함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폴이 나와서 클라라랑 같이 있게 되는데 클라라가 폴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때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크리시로부터 조시를 이어가 줘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폴과 크리시가 이제 둘이 있게 돼요. 그때 클라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푸딩스 머신을 찾으러 가자. 내가 태양에게 약속한 게 있다. 무슨 내용인지 말해주면 안 돼. 부정탈 수도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다 읽고 나면 나중에 그 생각이 드는데 클라라가 만약에 정말 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조시가 되면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면 뭐가 성립을 해야 되죠? 조시가 죽어야 돼요. 조시가 죽어야 내가 조시를 이어가는 거고 조시를 이어가면 크리시 엄마의 사랑 그리고 조시가 어쩌면 누릴 수 있는 그것도 향상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미래 심지어 니과 조시는 서로 사랑하니까 이것까지 다 어쩌면 클라라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시의 장난감인데 조시의 장난감으로 살 것인가? 나를 소유한 그 조시가 되어서 대체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건데 클라라는 폴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팅스 머신을 찾으러 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 코팅스 머신을 내가 제거할 수 있으면 태양이 기뻐할 거고 그러면 태양이 조시에게 건강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조시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뭐가 돼? 그냥 조시의 장난감으로 그냥 머물게 되는 거죠. 고민할 것도 없이 클라라는 더 그 방법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말을 해놓고서는 바로 폴에게 사실 조시의 건강을 찾게 해주는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움직입니다. 푸틴스 머신을 발견하고요. 푸틴스 머신을 그러면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근데 폴이 엔지니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줘요. 클라라 몸에는 되게 소중한 용액, 뭐 무슨 나인 이런 용액이 있는데 그 용액을 좀 뽑아내서 그 푸틴스 머신 안에 넣으면은 그 기계가 이제 못 쓰게 돼. 고장이 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엔지니어적으로도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클라라가 얘기를 하죠. 그 용액 뽑아도 된다고. 근데 이 용액은 어떻게 보면 클라라가 기계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기억력이든 인지력이든 뭐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정인데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 폴이 투틴스 머신을 좀 이렇게 고장내는 거에 성공을 해요. 대신 클라라는 그 용액을 잃죠. 클라라가 조시를 이어가려면요. 두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조상. 하나는 조시가 죽어야 하고요. 건강이 악화돼서. 또 하나는 클라라가 조시를 완벽하게 복제해내야 됩니다. 내면을. 근데 클라라가 자신의 어떤 인지 능력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용액을 클라라가 건강의 지도로 연결되어 있는 푸팅스 머신을 저해하는 데 쓴다라는 것은 클라라가 조시를 대체하는 클라라가 조시가 되는 것과 굉장히 멀어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클라라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클라라는 계속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 AF들은 결코 선택하는 게 없거든요. 앞에 그 매장 안에서의 씬을 보면 매니저가 계속 얘기합니다. AF는 선택하는 게 아니야. 선택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구매하러 온 고객에게 있어서 내 의사를 밝히지 못하게끔 매니저가 따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아이를 더 좋아, 다른 아이에게 갈 거야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절대 극이거든요. 그렇게 AF들은 프로그래밍 됐고 그렇게 훈련됐는데 클라라는 자기 선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나중에 왜 클라라는 다른 AF들과 달리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까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하나의 서브 플롯인 닉과 헬렌. 벤스 만납니다. 벤스가 처음에는 그냥 호의적이에요. 뭐냐면 이제 닉의 어떤 그 닉은 이제 드론 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것도 되게 재밌죠. 왜냐면 기계와 가장 거리가 먼 강화 조치를 받지 않은 닉이 관심을 갖는 게 어떤 새를 기계화시킨 드론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설정입니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메시지가 있죠. 그런 드론 공학을 연구하고 싶다는 닉에 대해서 그 닉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포트폴리오를 이제 벤스에게 보여주고 벤스가 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찬사를 하는데 섬뜩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부탁하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청탁하지? 지금 잘 봐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칙을 하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섬뜩하게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러면서 벤스가 잔인하게 그러니까 닉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고 너 지금 나한테 뒷거래 하자는 거야?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헬렌이 당황을 해서 맞아 맞아 우리 아들 잘 봐달라는 거야 라면서 그냥 그 부끄러운 내면을 다 그냥 꺼내고 그냥 보여줘요. 매달립니다. 되게 비참하게 매달려요. 근데 과거에 벤스가 헬렌에게 매달렸는데 헬렌이 찾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벤스가 지금 노골적으로 헬렌한테 복수하고 있어요. 근데 헬렌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정말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정말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막 옆에서 니기 엄마 그만해요. 그만 나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헬렌은 어떻게든 벤스에 매달려요. 근데 그걸 읽고 있으면서 그게 느껴져요. 왜 헬렌이 벤스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리냐면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에게 강화 조치 시켜주지 않은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그러는. 그래서 내 선택 때문에 내 아들의 인생이 이제는 정말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에 올라가지 못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기회는 이미 지나간 거죠.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자기 아들이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에 가게끔 하는데 자기가 뭔가 도움이 됐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오랜 시간 쌓인 결심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벤스의 청탁인데 정말 노골적으로 벤스가 모욕을 주는데도 어떻게든 매달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보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 하지만 벤스는 나중에 내용이 봐도 나오지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벤스는 과거에 자기를 찾던 여자에게 가서 복수만 하고 오는 걸로 이날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다 읽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크리시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아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강화를 정말 시키겠구나. 강화 조치를 시키지 않는다는 건 그래 평온한 인간의 모습을 살자. 그냥 그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배우고 싶어? 피아노 그냥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거 해. 만화영화 봐.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펼쳐지는 내 아이의 삶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강화 조치를 못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 애는 그쪽 수준을 못 가는데 근처라도 가게 하려고 정말 이 비참한 상황까지 맞이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거치다 보면 점점 이제 크리시를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 크리시를 이해하다 보면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내 아이를 기계로 애체하는 선택까지 내가 동의를 하는 걸로 가는데 이 중간의 흐름이 뭔가 아닌데 동의할 수 없는데 어떻게 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흐름을. 그 사고방식을. 곽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깨죠? 아니면 아니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 되나요? 근데 이게 크리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씨 입장에서 보면은 조씨 입장에서 이걸 모두 다 안다는 건 얘야 안 죽었으면 좋겠지만 네가 죽을 확률이 더 높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널 대신에 제가 있거든. 이거잖아요. 그쵸. 저는 약간 그쵸. 되게 많이 서운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얘기를 그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이 느낌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크리시가 조씨에게 한 것처럼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요? 조씨가 이제 폴이랑 같이 있다가 조씨가 카팔디 집에서 있었던 1년에 계속 물으니까 폴은 차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폴이 나오고 크리시가 가서 이제 내가 다 설명을 할게 이러면서 이제 조씨에게 얘기한다고 갔는데 아마도 나오진 않지만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약간 내가 강화 조치를 받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죽을 수도 있다. 곧 약간 이 생각이 들면은 약간
너의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니 너의 정신을 살려서 엄마가 좋은 육체를 찾아서 거기다가 너의 정신을 다시 넣을 수 있어. 그럼 너는 새로운 육체를 다시 태어나는 거야. 걱정 마. 이거는 무섭지만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이거는데 네가 죽더라도 걱정 마. 너랑 똑같이 행동하는 저 아이가 저기 있지 않니? 이거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아이가 저기 있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좀 그래도 죽는 건 동일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난 죽는다는 얘기잖아.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 이 생각이 들어서 뭐랄까 좀 아무런 위안이 안 될 것 같은 느낌? 제가 이제 크리시에 빙이 돼서 뭐 다 제가 완전히 이해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가 됐다. 엄마는 조시 네가 건강해지게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러니까 성공하는 삶,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거야. 모든 걸 다 할 거야.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고 모든 걸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정말 그거는 클라라가 있든 없든 그 초상화가 준비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사실 조시 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최선을 다했지만. 근데 만약에 네가 죽게 되면 엄마는 어떻게 해? 그건 엄마의 일이야. 엄마의 일이죠.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일을 준비하고 있어. 어, 근데 저는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든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엄마의 정성을 다하고 엄마의 사랑을 모두 줄 수 있는 그냥 딸이 필요한 거였네? 라고 생각할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음. 걔한테 다시 조씨라고 이름을 붙이면 걔도 조씨겠지만 나 조씨가 아니라 어느 조씨든 상관없이 그냥 엄마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엄마의 자식이 필요했던 거네 꼭 내가 아니라 약간 그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슬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이제 박희님이랑 제가 내면에 생각했던 그 충돌 여기서 충돌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네가 있어야 돼. 너 없으면 안 돼. 근데 네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네가 없었을 때 그래도 이 엄마가 어떻게든 살아가는 어떻게든 마음을 붙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딸이 죽으면 그 같이 키우던 강아지에게 마음을 붙이는 걸 우리가 예전에 보듯이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고 조씨는 자기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씨는 나도 살고 싶어. 잘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가 안 됐을 때 엄마 나 죽으면 엄마 누구 딴 아이나 뭐 정 붙이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그냥 같이 죽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많이 죽게 되더라도 엄마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했던 모든 이 선택과 결정들 나는 원망하지 않아. 뒤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원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래요. 왜 나한테 강화 조치를 엄마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가 빨리 죽게 만들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엄마는 나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것이 어떤 조치하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결정이었고 그 가치를 알아줘요. 그래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요. 고마운데 어쨌든 내가 죽을 수 있는 건 사실인 거고 이게 마치 강화 조치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의 내면을 복제하는 뭔가의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나 죽고 난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마치 강화 조치가 그때 강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헬렌이 아무리 후회를 해도 닉을 어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걸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컨티너시가 되는 거예요. 플랜 B, 플랜 C가 되는 겁니다. 비난할 수 있는가?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내 아이가 죽었을 때 사진과 영상 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근데 사진과 영상이 없었을 때는 기억만 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계속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겠죠. 근데 그런 언어도 없을 때는 사실 동물 같았겠죠. 막 그런 것처럼 나중에 아니 왜 사진과 영상뿐이야? 정말 그 상황에서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수도 있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로봇과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무한히 모든 걸 이제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고 그걸 딥러닝으로 분석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 넘어서서 통계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뻐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어요. 아이는 하나뿐이고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건 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인간적인 것 같고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인간성이 아닌 것 같고 인간적인 게 뭐고 인간성이 게 뭐야? 그러면서 다시 잘 놓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생각을 되돌려 보면 또 그 두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 기계, 정신, 소프트웨어, 몸, 하드웨어.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근데 대체가 돼요. 뭔가 빠진 게 있는데 이게 뭐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옛날 방식에 아직까지 사로잡혀 있는 건가? 대체를 시킨다는 것의 의미가 뭐지?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따라오다 보면 아이고 깜짝이야. 에이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니야? 근데 저는 뭐 곽희님은 확실히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엄마라면 만약에 약간 언제였지? 언제 TV에서 봤는데 자식이나 가족이 죽은 사람들한테 그 이제 영상이나 사진 그런 걸로 이제 구현해줘서 VR 그걸 안경 쓰는 맞아.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죠. 예, 예. 그걸 보면은 아 진짜 얼마나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을까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가 자식 입장에서 엄마의 그런 계획을 들으면 엄마 그냥 차라리 내가 아닌 그냥 다른 로봇을 데려다가 자식으로 키우거나 다른 아이를 입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굳이 나여야 돼? 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나랑 연 끊고 이제 아니 죽은 나는 그냥 죽은 나를 기억해주고 터키는 죽었다. 너무 사랑했지만 내 자식은 죽었다라고 해주고 그냥 다른 아이를 입양하거나 다른 로봇을 입양해가지고 그냥 그 아이에게 정부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아, 엄마? 굳이 나여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근데 그쵸.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엄마의 진정한 찐사랑인 건가? 나는 조금 감동적이면서도 조금 크리피한데?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딱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네가 있는 상황에서는 너야. 너밖에 없어. 네가 최고야. 다른 거 생각할 이유도 없지. 네가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네가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아 나한테?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크리시의 마음인 것 같고 조시의 마음은 물론 조시의 마음은 이제 크리시에게 동의를 해버렸지만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는 사실 클라라의 시각과 클라라의 마음을 중심으로 이제 흘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시와 충돌은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조시는 만약에 곽혜님처럼 말을 한다면 대체될 수 있는 나라는 존재의 그 가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절대적인 가치. 엄마에게서 나라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대체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듣는 순간 나의 가치가 현격하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존재할 때는 내가 최고야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아니 그것은 내 와인셀러에 있는 와인 중에 제일 좋은 와인이 있지만 데일리 와인도 있는 건데 내가 그냥 와인 중에 하나야? 아니야. 나는 그냥 있음 유일한 존재고 싶어. 얘네 욕구인 거죠. 그게 영화 허에 나오는 똑같은 심리죠. 난 널 사만다를 사랑해. 그 남자 주인공 캐릭터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띠오도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띠오가 사만다에게 정말 사랑을 느꼈고 절대적인 사랑 너밖에 없어. 정말 완전히 영혼까지 완전 너밖에 없는 사랑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만다는 나는 능력이 너무나 넓고 훌륭해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나는 수만 명을 동시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가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수만 명일 뿐이야. 그게 뭐가 문제야? 네가 원할 때 항상 옆에 있는데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충족해 줄 수 있는데 내가 근데 꼭 너만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 사랑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존재야. 서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받아는 인간의 마음인 거죠. 섬뜩하죠. 민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좀 계속 드는 생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되게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게 약간 육체랑 그러니까 정신을 원래 이제 뭐 데카르트적인 전통에서는 두 개로 분리해서 보다가
언젠가는 이제 정신은 몸이다라는 어떤 니체의 말처럼 하나의 일체적인 걸로 보기 시작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 인지적으로는 그걸 좀 나누긴 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로 물리적으로 그거를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딜레마가 실제로 발생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주제에 대해서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그런 건데, 왜 인간은 계속 자기보다 약하고 뭔가 이 돌볼 존재가 필요한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자식을 낳는다는 게 뭐,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유전자를 뭐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는 뭐 거기서 이제 인간은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또 그게 왜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동광님 이제 막 들어와 주셨네요. 네. 뭐 동광님 지금 핵심이 된 내용만 간단하게 이제 공유드리면 그 크리시가 크리시가 그러니까 조시 엄마죠. 조시 엄마가 알고 봤더니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자기 딸을 대신해서 그 딸인 조시죠. 조시가 만약에 죽게 되면 조시를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러 간다고 자꾸 얘기를 했을 때 그 초상화 그리는 게 카팔디라는 사람이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조시의 모습을 본딴 그 로봇을 만들고 있었고요.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똑같은 조시 로봇 완성하겠죠. 문제는 조시의 내면입니다. 내면을 완전히 복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뭐 테스트하는 걸로 안 되니까 가장 인지력이 좋고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클라라를 구입해서 조시에게 AF 그 친구 장난감으로 옆에 붙여준 거죠. 그래서 클라라가 조시를 완전히 다 학습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부에서 그 내용이 다 밝혀집니다. 조시는 살아있는데요. 만약에 조시가 죽게 되면, 그러니까 조시가 살아있으면 조시가 물론 계속 그 조시로 가는 거지만 만약에 조시가 죽게 되면 클라라 네가 조시에 대해서 학습한 걸 가지고 클라라의 몸으로 준비된 저 하드웨어 속으로 들어가서 네가 계속 조시를 이어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곽희님과 민성님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곽희님은 조시 입장에서 화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서운할 것 같다. 저라면 지금 생각해봤는데 저라면 이런 시대라면 제가 만들 것 같아요. 엄마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서 제가 얘를 계속 훈련시켜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제 크리피한 얘기가 아니라 감동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죽어도 얘를 나처럼 생각하고 얘랑 같이 살아. 얘는 로봇이니까 건강할 거야. 이러면서 내가 진짜 좋은 게 맞다. 그렇게 남겨줄 것 같긴 해. 이 내용 받아서 더 감동. 정말 찐감동으로 하면 이어가면 아픈데 어느 날 편지를 나고 내가 사라져요. 엄마 나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여행을 떠날 거야. 나 병원에서만 죽고 싶지 않아. 미안해. 내가 연락할게. 그래놓고 돌아오는데 로봇이 돌아오는 거죠. 엄마는 모르게. 나는 죽었고 엄마 모르게. 완전히 엄마를 속여. 근데 엄마는 우리 딸이 건강해져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뒤에 가서 재밌게 들리면 어느 날 이제 딸이 아닌 로봇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야기가 사실은 엄마가 알고 있었어. 박희님 제가 나중에 책 내면 제일 먼저 드릴게요. 박희님께. 네,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왠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는다는 게 조만간 내가 죽는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정말 되게 뭐 14살? 이럴 때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겠죠. 근데 좀 나이가 있고 엄마의 유대감이 좋았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먼저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면 이해는 하지만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희님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조시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시는 걸로 쭉 갔고요. 그리고 이제 민성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크리시를 바라보는 입장으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나눠져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나인 것인가? 그게 이제 철학사적으로 계속 계속 이제 서로가 경쟁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고 사실 그 얘기를 뚫고 들어가야 지금 이 세계관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짚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결국 이 크래시가 이 모든 이 이야기 모든 게 발생된 이유는 크래시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고 그 모든 게 기본 전제인데 꼭 그래야 하는가라는 정말 정말 그 원초적인 이것이 첫 사랑이 번째 질문부터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얘기부터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깨고 싶다. 이 흐름을 깨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뭔가 아니다. 이 세계관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왜냐면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술이 발달했고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되지 않으면 또 기계 힘 빌리지 않으면 완전 도태되는 거 다 받아들일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아이가 죽었을 때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그 아이를 대체해서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계획을 뭔가 깨고 싶은데 이 읽을 때 되게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꼭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폴 같았어요. 폴은 반대하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근데 뒤에 가서 폴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조시가 죽고 조시를 이어가는 다른 그러니까 클라라 니가 조시가 됐을 때 내가 정말 두려운 건 나는 너를 내 딸로 받아들일 것 같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아는 크리시는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하고 정말 조시가 죽고 클라라 니가 조시가 되고 못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저는 굉장히 큰 그 인문학적인 깊이가 느껴졌어요. 내가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럼 나 정말 진짜 내 딸을 잃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정말 그 딸을 잃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진행시키는데 사실 끝에 가서 사실은 진짜 딸의 마음을 대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있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자꾸 폴 같은 입장인 거예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상황이 딱 그렇게 주어지면은 어떡하겠어?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 라는 생각으로 가버리는 이런 마음이 지금의 인조인간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인간을 기계화시키는 건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상황이 됐을 때는 마치 떠밀리듯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마음 아닐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발제 한번 짤막하게 나눠보고 가보고 싶어요. 이 부분은 크리시가 클라라에게 이제 네가 조시를 이어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크리시가 말합니다. 너한테 안타까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한 애써 달라는 말이야. 그게 너한테 어떤 의미일지도 생각해봐. 너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받을 거야. 언젠가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지도 모르지.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혹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남자를 너보다 더 사랑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너는 조씨가 될 거고 나는 너를 평생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할게. 나를 위해서 조씨를 계속 이어가줘. 어서 말 좀 해봐.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제가 조씨를 이어간다면 새로운 조씨 안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나는 팔을 들어 올렸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다리를 보았다.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니? 겉껍질일 뿐인데. 그리고 또 네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 어쩌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준다는 게 너한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다른 것도 있어. 그 아이, 닉. 그 아이가 너한테 의미 있는 걸 알아. 아직 잠깐. 내가 먼저 말할게. 내 말은 닉이 조씨를 아주 좋아하고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야. 네가 조씨가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닉도 갖게 될 거야. 닉은 향상은 안 됐지만 무슨 상관이니? 우리가 같이 살 방법을 찾아보자. 멀리 떠나서 거기에서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우리끼리 사는 거야. 너랑 나랑 닉이랑 닉의 엄마도 원한다면 함께.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네가 그걸 해내야 해. 조씨를 완전히 배워야 해. 내 말 알아들었니, 아가?
오늘까지는 방금까지는 조씨를 구하는 게 조씨를 낫게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가 여전히 몸을 돌리고 팔을 뻗더니 나를 끌어안았다. 우리 사이에 자동차 운전 장치가 있어서 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안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조씨를 안고 살살 흔들 때처럼 눈을 감고 있었고 나는 어머니의 친절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도망가는 길에 아빠들은 없네요. 이게 문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마에게 이렇게 아빠는 없어요. 저쪽 아빠도 이쪽 아빠도 없네요. 옛날에는 어디 멀리 해외에서 돈 보내주는 송금해주는 기러기 아빠라도 있었는데 지금 그 아빠도 필요 없죠. 맞습니다. 섬찟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크리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식이 있다, 자녀가 있다 보니까 크리시 마음이 자꾸 또 이입이 돼요. 절박함 느낍니다. 이 책 저희 아내도 읽었는데 아내도 그 얘기해요. 크리시가 불쌍하다고. 근데 그 마음 알 것 같다고. 근데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진 못할 것 같은데 공감은 돼요. 이런 심리가 너무 두렵거든요. 내 아이가 죽고 난 세상을 산다는 거. 그게 너무 두렵고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장면에서 크리시가 클라라에게 얘기를 하고 클라라는 또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선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섬세해요. 뭐가 섬세하냐면 운전장치, 자동차 운전장치. 이 대화를 자동차 안에서 운전수석과 조수석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크리시가 클라라에게 아가라고 부르는 게 딱 두 번 나옵니다. 폭포에서 한 번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가라고 부르는 거는 크리시가 조씨를 부르는 애칭이에요. 그걸 클라라에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둘이 이렇게 호응을 하는데 중간에 운전장치가 있어요. 운전장치는 방해물이고 운전장치는 기계장치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뭔가 아직도 좀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 벌어져 있음을 이렇게 자연스럽고 섬세하게 표현하는 작가 아주 유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 말씀 들을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존경합니다. 네, 항상 깊게 읽고 있습니다. 5부로 넘어갈게요. 이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조 씨가 건강이 엄청나게 악화됩니다. 그 도시를 방문한 이후로. 그리고 닉 매일 찾아오는데 이제 완전 절망 상태에 빠진 크리시가 닉에게 비꼬듯이 물어요. 네가 승리자라고 생각하냐고. 응?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지금. 응? 조 씨도 죽고 이렇게 되니까 너희 엄마가 옳았다고 생각하지? 막 이렇게 되게 좁은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닉은 크리시에게 말합니다. 조 씨가 자기가 나중에 죽고 나면 때가 되면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해 줄게요. 조 씨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데요. 사랑한대요. 그 결정할 수 있었던 거 이해한대요.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크리시가 깜짝 놀라게끔 그렇게 말한 자기가 부끄러워지게끔 만드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클라라가 다시 헛간을 찾습니다. 태양에 기도를 해요. 내가 코팅스 머신을 파괴했는데 왜 조시가 더 나빠지죠? 왜 도와주지 않으시죠? 왜 선의를 보여주지 않으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깨달아요. 코팅스 머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코팅스 머신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 가지고 태양이 그러면 내가 조시를 건강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클라라는 얘기합니다. 나의 희생은 보잘것없고 그게 아무런 태양의 어떤 기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데 나 말고 저 아이들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닉과 조시를 봐주세요. 그 두 아이가 서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계속 끝나지 않게끔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앞부분에 그게 나옵니다. 그 메인 코트를 입은 아저씨와 커피잔 아주머니라고 이름을 붙인 어떤 좀 나이가 든 두 남녀가 그 매장 앞 그 보이는 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호응하는 장면. 이제 매니저 옆에서 얘기해줘요. 어쩌면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이 지금 만난 것일 수 있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클라라가 그때 그 봤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닉과 조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려면 조시가 낫게끔 해주세요. 그 둘을 봐서라도 선의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태양에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요. 날이 안 좋았는데 클라라는 태양이 응답을 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불이 나게 그 조시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커튼 다 열어요. 그 햇빛이 막 들이쳐요. 근데 기적처럼 조시가 활기를 찾습니다. 과연 클라라의 기도의 힘일까요? 알 수 없죠.
6부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태양이 가득 들어온 날 이후에 조씨는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이제 조씨는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된 조씨가 대학 준비에 분주해요. 이제 대학을 갈 준비를 한다는 것은 막 다양한 애들을 만나고 다니고 집에서 이렇게 소위 장난감 가지고 노는 상황은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클라라는 그렇게 바쁜 조씨 그리고 이제 자기의 필요가 점점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홀로 다락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클라라가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를 보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연결점이에요. 저는 이 작품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클라라는 매장의 그 쇼윈도에 진열이 됩니다. 그리고 조씨의 집으로 가죠. 조씨의 집에 가서 클라라가 주로 있는 장소는 냉장고 앞 혹은 현관 앞. 왜냐면 장난감이랑 같이 식탁에 앉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조씨가 이제 자라고 어른이 된 다음에는 혼자 다락방.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장난감이 위치한 위치예요. 장난감이 매장 안에 진열돼 있다가 사오죠. 그러면 애들이 막 밥 먹을 때 장난감 가지고 식탁에 오는 거 아니야? 제가 얘기하면 그거 잠깐 애들이 뭐 거실에 이렇게 탁자에 놔두거나 냉장고 앞에 두거나. 근데 애들이 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어딘가 버리거나 아니면 쌓아놓죠. 다락방 그런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클라라가 인공지능이니까 클라라를 화자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딱 장난감의 어떤 인생, 장난감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카팔디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인간들이 너무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앞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반증해내는 게 또 이 인공지능을 옹호하는 또 세력 그 영역 그 집단에서는 또 반증을 하는 거리들이 많이 나와야겠죠. 클라라가 되게 인지능이 좋으니까 클라라를 좀 분해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꺼내서 그 반증으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시가 끈질하게 반대합니다. 안 된다. 클라라가 소중하다. 참 저는 대비되는 모습 같아요. 자기 딸은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시가 로봇인 클라라를 그 어떤 과학적인 재료를 쓰겠다고 했을 때는 또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연민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서 이 두 개가 다 바뀐 모습인가 아니면 원래 하나의 모습인가 좀 헷갈리긴 해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내용을 보면 사실 크리시가 카팔디의 제안을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전제된 것처럼 나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크리시는 굉장히 거부를 하고요. 클라라는 그것이 크리시와 조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희생의 아이콘. 그러니까 클라라는 보면은 여기서 자기가 선택을 해요. 자기 의사를 밝혀요. 크리시는 반대를 하고 조시는 여기 자리에 없어요. 근데 클라라는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숭고한 희생의 모습으로. 조시가 집을 떠나는 날이 드디어 됐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 조시가 클라라는 잘하지 않으니까 14살 소녀의 모습이죠. 이렇게 몸을 숙이면서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앞에서 이제 조시가 하는 얘기들 보면 이제 클라라의 미래를 좀 자꾸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서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집에 왔을 때 너는 없겠지? 하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라가 계속 클라라는 늙지도 않고 뭐 어디 갈 일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조시가 엄마를 찾아서 돌아오면 그 집에 있으면 되잖아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저는 여기서 토이스토리 3편이 생각났습니다. 토이스토리 3편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커서 대학 가면서 그 장난감들 이제 어디론가 가겠죠. 버려지거나 어디 또 팔리거나 기증되거나 그러겠죠. 고마웠어라고 인사하고 떠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자꾸 클라라가 이제 사람처럼 나오니까 사람처럼 받아들이지만 이 시대에서의 이 세대들은 AF라고 하는 건 장난감이고 이제 어른 되면은 이제 헤어져야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클라라가 너무 슬프죠. 또 시간이 흘러요. 근데 이제 클라라가 야적장에 버려져 있어요.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짐작하는 거죠. 아마도 카팔디에게 맡겨줬고 해부를 했고 버려졌겠죠. 그 야적장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버려져 있고 클라라가 되게 좀 여러 가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막 인식 능력도 약해졌고 아마 그 용액을 써서 그런 것도 있고 카팔디에게 분해를 당해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근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쨌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연히 그 야적장에서 고물 수집을 하고 다니는 매니저와 만나요.
그러면서 옛날 로사 이야기도 나누고요. 근데 로사는 그렇게 좋게 풀리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클라라는 자기는 최고의 집을 찾아서 행복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클라라가 내가 갔던 집에서는 그 주인이 조씨였는데 조씨가 죽을 경우에 그걸 대체하는 어떤 계획이 있었고 자신이 그래서 조씨를 열심히 학습해서 나의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방식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 그렇지만 조씨가 만약에 죽게 됐다 그러면 내가 조씨를 대체해서 이어가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조씨가 건강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조씨가 조씨의 삶을 살고 나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처분이 되는 장난감의 삶을 살 텐데 두 번째의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나는 잘 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버려진 존재가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는데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좀 슬프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어쨌든 매니저는 그래 네가 잘 됐다고 생각하니 나도 기뻐라고 말하면서 클라라와 헤어진 이후에 야적장을 이제 빠져나가는 걸 이야기가 끝을 맺는데 여기서 제가 찾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 흐름을 깰 수 있는 이야기, 그 논거, 어떤 그 사고를 클라라가 답을 줍니다. 책이 끝나기 마지막 두 쪽 전에. 그래서 그 부분 나누면서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클라라가 말합니다. 매니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카팔디 씨는 조시 안에 제가 계속 이어갈 수 없는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에게 계속 찾아봤지만 그런 것은 없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카팔디 씨가 잘못된 곳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지만 조시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조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팔디 씨가 틀렸고 제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대로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썼던 답을 우리 똑똑한 클라라가 말을 해줬어요. 박희님 어떠십니까? 이 대목 지금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까요? 그러니까 조씨를 조씨로 만들어주는 건 조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조씨를 와 같이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같이 사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그걸로 조씨가 조씨인 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대체를 했었어도 진짜 조씨가 죽어서 그래도 완벽한 조씨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죠. 대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엄마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진짜 죽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만큼 완벽한 조씨가 아니야. 그러면은 실망했을까요? 크러쉬는? 무너졌겠죠. 아까 크리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정말 그렇게 되면 네가 조씨를 이어가고 우리 떠나자. 빨리 도망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우리끼리 살자. 근데 여기 클라라가 말하는 것처럼 조씨를 조씨에게 만드는 것은 그 구성 요소는 조씨를 아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니까 다 그런 관계 다 떠나서 정리하고 엄마 그다음에 뭐 조씨가 된 클라라 그래도 완벽하지 않는 거죠. 왜? 엄마는 진짜 조씨에 대한 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르다가 아니라 조씨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러니가 아닌 거예요. A와 B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A와 A인데 이 A가 아닌 A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방법을 써도 극복할 수 없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더 좋아진 A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A가 아니에요. 그 A는 죽었어요. 조씨는 죽었어요. 이건 조씨를 대신하는 클라라예요. 아니면 조씨를 대신하는 조씨예요. 근데 그래서 조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제시했던 인간과 기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정신과 육체라고 했던 그 다이어그램이 사실은 훨씬 더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아니라 그 인간을 알고 있는 타인의 기억이라는 거죠. 그 인간을 구성하는 타인의 기억이 그리고 타인의 인식이 그 인간이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을 정립할 때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삶에서 또 저희 모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면을 쓰고 산다. 역할극을 한다. 왜? 타인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타인에게 기억되고 싶은 또 인지되고 싶은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채우고 있고 그게 나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게 여러 가지의 역할이 나누어지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하지만 또 그런 역할을 나누고 싶어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관점을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뇌 속에 들어있는 어떤 기억과 가치관과 인지력 이걸로만 다 결정되는 게 아니고 육체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쩌면 나라는 인간이 통과해 그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기억의 편린들 그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서 내가 하나 구축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바뀌었어? 그럼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생각하고 있는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모두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기억 속에도 원래 조씨는 죽었고 쟤는 조씨가 데리고 있던 AF가 조씨의 모습으로 지금 저렇게 있는 거야 라고 정보가 입력되는 순간 절대 조씨가 될 수 없는 거죠. 조씨랑 많이 닮았네까지겠죠. 조씨스럽네. 까지가 조씨. 최고의 이야기겠죠. 정말 조씨 같다. 네. 이거지만 조씨다라고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두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동양 철학에 왜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는가? 인간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인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단어만 보면은 그 사람이라는 동물 여러 집단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의 객체를 얘기할 때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통찰력이 있는 거죠. 왜?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정의할 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것이 사실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정의한 방식이니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그렇게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된 게 나다. 체화된 게 나라는 개인이다라는 그 도전적 어떤 세계관 또 철학관이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유자님 들어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블록체인도 떠올랐어요. 이 얘기는 그건 겁니다. 하나의 조시라는 대상을 바꿔놨어요. 똑같이. 하지만 위조되고 변조됐다는 게 다 알려져요.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진짜가 아니다. 원래의 원본이 아니다. 결국 가치 증명에 실패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가치 증명을 실패하는 블록체인의 기술에 저는 그 최초의 세계관은 원본과 똑같은가를 대조하는 것으로 갔던 게 9세대였다면 그래서 원본 문서 저장된 거 불러와서 똑같은 도장이 찍혔는지 필체가 똑같은지 내용이 똑같은지 이렇게 검수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카팔디와 크리지가 생각하는 대체 가능한 세계인 것입니다. 똑같은 육체와 똑같은 정신을 복제하면 똑같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블록체인으로 접근하는 세계관은 다른 거죠. 이 존재를 다양한 정보에서 체인의 방식으로 이 전체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다 가져가서 그거에 연결되는 다른 서사를 다 어떤 내용과 정보를 만들어 놨다면 얘가 대체됐을 때는 그것들이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 수억, 수조의 조합 속에서 하나만 틀어져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세계관들을 모두 녹여 넣어서 이 짧은 문장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카팔디 씨는 조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조시 안에 있고 그거는 충분히 복제할 수 있다고 또 그 충분히 그것을 새롭게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 클라라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깥에 있고 그 모든 걸 다 바꿀 수 없게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난 대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조시로 사는 삶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조시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다음에 엄청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막 하도도 넣고 막 장난 아니었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이 얘기였었어요. 이 이야기를 다 관통하고 나면 클라라는 굉장히 숭고합니다. 숭고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왜 클라라는 숭고할 수 있었는가를 갖고 또 얘기하면 한참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앞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었어요. 그런 클라라의 모습 앞에 인간의 모습을 비춰보고 싶었어요.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그리고 그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반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인간. 뭐 이런 모습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클라라의 말이 굉장히 깊은 통찰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결국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이런 면들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숙제가 남겨지죠. 뭐냐면 결국 타인에게 기억되는 것이 나를 정의한다. 타인의 기억이 나를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인간들은 너무나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때문도 그렇고 또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고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지역에 사는 것만도 아니고 타인의 기억이 굉장히 저는 파편화되어 가고 있다. 나를 기억하는 타인의 기억이 파편화되어 가고 있고 나를 알고 있고 나를 기억하는 타인의 기억이 어떤 일관성보다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정체성, 인간성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불완전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있고 뇌를 가지고 있고 전보다 똑똑해진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기계 문명 앞에 그리고 지금의 현실 앞에 그런 많은 숙제를 던져놓은 책이었습니다. 네. 더 얘기를 많이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또 욕심 너무 앞섰네요. 간단하게 어쨌든 오프라인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박혜님 간단히 한마디 해주시면 좀 정리하고 1시간 더 저희가 그 화두를 나눌 시간을 가지지 말지는 제가 단톡방에서 말씀 나눌게요.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십니까? 네. 다 끝까지 읽어보니까 사실 클라라를 가장 사랑한 건 그래도 크래쉬가 아니었나 싶어요. 조시를 사랑하는 만큼 클라라에게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고 애정을 가진 건 어쨌든 그 애정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질투도 욕망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갖고 클라라를 바라봐주고 대했던 거는 엄마가 아니었나 싶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정말 그냥 장난감? 기계? 하지만 조금 더 인간화된 좋은 장난감? 이 정도로만 그냥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관점을 한 번 더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은 작품은 입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관점으로 생각을 해도 어떻게 접근을 해도 다양한 이야기로 번져나갈 수 있고 그 안에 그 세계 속에서 그 다양한 이야기가 다 성립되는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세계가 완벽한 어떤 그 소설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설이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도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또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또 현실적이고 사실 현실에 당장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어쩌면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화두를 던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회가 된다면 이 진한 오렌지빛 클라라의 태양 함께 읽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저 발제가 잘 전달됐기를 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가족 이직으로 선생님 존경합니다. 네. 존경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많이 소요가 됐네요. 더 이어갈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톡방에서 말씀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